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686원까지 올라와 주면서 반등을 만들어내 줬는데요. 최근 FTX발 매도 압력에 따른 하락을 모두 복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리플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유동성 자금, 그리고 두 번째는 SEC와의 소송입니다. 어제 날짜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오늘 미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줬고, 그로 인해서 우리 리플 또한 같이 반등을 만들어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리플의 소송은 결국 승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중간항소 결과가 언제쯤 나와줄 건지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9월 12일 날짜 저녁에 SEC 미 청문회가 열린 뒤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간략한 내용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금 상급 법원에서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리플의 승리를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상급 법원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지만 팩트와 법은 리플 편에 있으며 리플은 법정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법정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다는 사실, 특히 최근 그레이스케일 ETF 소송에서 법원이 SEC를 맹비난했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SEC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이 결정을 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최근에 SEC의 입지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SEC는 미 정부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연이은 패소를 한 SEC의 이 여론 또한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까지 소송은 법원이 약식 판결에서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SEC는 중간항소의 자격이 없었으나 자격을 달라고 요청을 했죠. 법원은 이를 승인해줬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리플은 SEC가 제출한 이 중간항소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또다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SEC는 리플이 기각 요청함에 따라 그에 따른 반론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SEC가 리플 항소 기각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포함시켰냐면요. 이번 사건 재판부의 약식 판결은 하위 테스트를 잘못 적용하고 다른 법원의 판례와 충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바로 갠슬러 본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레스 판사에게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미국에서의 법은 굉장히 권위적인 부분인데 지금 SEC는 권위적인 이 법에 정면 도전을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항소 기각과 인용의 결정은 이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지금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줘야 리플과 SEC의 사건은 제2순회 항소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SEC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토레스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토레스 판사도 지금 신기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이미 해당 판결이 갖는 중대성을 인지를 했고 본인의 판결을 상급 법원에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신중히 리플에 대한 결정을 내린 만큼 SEC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게다가 이 중간 항소는요,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존 자료를 토대로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토대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말을 누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판사는 법리적인 해석을 바꾸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왜 토레스 판사는 SEC에게 이 중간항소 신청을 받아들여 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친리플 변호사도 이렇게 미리 전망을 했고요.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폼 랩스 사건 담당 판사인 제드 라코프의 지적에도 해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토레스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를 받아들여준 이유는 바로 본인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더욱이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라폼 랩스 사건과 우리 리플의 소송은 완전히 너무 다른 소송입니다. 테라는 어떤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은 1달러와 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엄청난 가격 폭락을 만들어냈고 개인 투자자 및 많은 기관,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만들어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빙하기까지 만들어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달러와 연동이 되지 않은 부분을 통해서 테라폼 랩스 대표는 사기죄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테라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통해서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제드 라코프도요. 토레스 판사의 선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테라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통해서 사기죄가 적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리플과 다른 성질의 소송이기 때문에 토레스 판사의 판례를 적용할 수가 없다. 적용하기가 힘들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폼 랩스 판사도 선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SEC는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소송을 조금이라도 뒤집어 보려고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부분까지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팩트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상급 법원에서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상급 법원이 더욱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승리를 예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요. 갈링하우스는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규제의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내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공화당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이고요. 여기 보시면 리플은 올 들어 미 로비에만 5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100만 달러 이상 지출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 국회의원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대선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 판도가 달라지는 건 물론 우리 리플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급 법원에는 공화당 측 판사가 더욱더 우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급 법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리플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더욱더 승리를 예상한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 보시면요. 단 10분 만에 급등이 나와줬다가 급락이 나와줬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걸어놨던 부분들이 모두 체결이 되면서 급등이 나와줬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올라온 기회를 틈타 매도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윗골이 길게 남겨주는 차트를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아직도 여전히 세력과 기관들은 매집을 해나가고 있다. 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 점점 반등 잡아주고 저점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인 구간 잘 확인하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자료 받아보시고요. 글로벌 미 증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요. 눌림목 발생할 때마다 추가 매수 잡아드릴 거고 고점 도달해 줄 때마다 비중 축소해 드릴 겁니다. 최근에 나와줬던 부분처럼 FTX발 매도 압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해 나가실 거예요. 이때도 제가 670원 라인 단가에 비중 조절해 드렸고요. 다시 한번 또다시 지지받아주는 645원 라인 단가에 추가 매수 잡아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던 분들보다 지금 이렇게 비중 조절하면서 매매 대응 적극적으로 해 나가셨던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면서 물량 더욱더 늘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리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최대한 물량 많이 모아가셔야 돼요. 세력들은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갈 막대한 자금이 있지만 우리에겐 막대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 리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냐면요. 단기 종목과 스윙 종목으로 수익 보는 부분들 모두 우리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물량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로 아크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찍어드렸던 영상에서 아크 종목 제가 추천드렸었는데요. 그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가지 않을 때였어요. 이렇게
하락 흐름 만들어줬을 때 그때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도 지금 12% 수익 보셨죠? 이미 하락할 때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15%가량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종목들 한해서 계속해서 단기로 수익 보셔가지고 우리 리플에 재투자를 하셔서 최대한 물량 많이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지금 세력들이 시총이 작은 종목들 지금 매집을 완료를 한 뒤에 급등 띄워주고 있어요. 시총이 높은 종목들의 장세, 강세장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시총이 작은 종목으로 수익을 본 뒤에 시드를 확보하겠다